네, 서울역 고가가 폐쇄된 지 이제 2달이 지났죠. 지난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역 고가가 폐쇄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교통 때문에 사실 고생도 하셨고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가셨고요.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서울역 고가가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시 보행길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른바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건기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재생기획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7017 프로젝트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상당히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통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초창기에 이제 상당히 혼선도 있었고 그 차량이 흐름이 좀 안 좋아서 상당히 막힌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원활한 상태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이제 우회도로를 잘 이용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주셨고, 그다음에 또 저희 서울시에서도 직원들이나 모범운전자를 투입을 해서 그 계도도 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그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좀 정체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직도 그 교통경관이나 모범운전자분들이 지금 추운데 날씨에도 봉사하시면서 계시더군요. 네. 그리고 뭐 교통량이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초기에 어떤 극한 혼란들은 없이 현재까지 잘 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교통 얘기보다는 소위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얘기를 할 건데요. 7017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 7017 프로젝트는 예전에 그 서울역 고가도로, 지금 차량이 다니던 이 서울역 고가도로를 지금 그 노후화가 돼 있어서 이거를 당초에 철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서울의 어떤 유산 같은 부분을 이제 다 철거만 하는 게 과연 능사겠는가?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그 재활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의 그 일환으로서 이거를 이제 차량길로는 일단 문을 닫지만 사람길로 한번 이거를 재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보수 보강할 거는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은 설치를 해서 정말 도심 내에 사람들이 잘 다니고 가고 싶은 그런 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서울역 7017 프로젝트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름을 붙일 때 뭐 서울역 고가 재생 프로젝트 이렇게 붙일 법한데 7017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기억이 또 잘 안 납니다. 7017 프로젝트의 7017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부여되어 있고요. 네. 일단 앞에 있는 70은 1970년에 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지어졌군요. 완공이 됐었던 네. 해였고요. 그 70을 좀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17은 이제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2017년에 완공이 된다라는 그 네. 의미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가도로 그 차량으로서 고가도로였을 때는 거리가 네. 입구가 하나, 입구도 하나, 출구도 하나고 이제 끝에는 이제 3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4가지 갈래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사람길로 만들면서 한 17개 길로 다 이제 갈래를 만들 겁니다. 17개로. 그렇게 해서 사람길로 만든다는 의미 하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역 고가도로의 그 가장 높은 곳이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까지가 17m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포함하는 의미로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언뜻 들은 거는 그 서울역 고가의 길이가 1.7km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군요. 오버군요. 잘못된 거군요. 어쨌든 간에 7017 생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70년대 지어진 서울역 고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좋네요. 궁금증을 갖게 하고 해석이 다양하게 됩니다. 7017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허물거나 혹은 이제 허물고 새로 짓지 않고 이렇게 보행자들을 위한 거리로 새롭게 조성을 한다. 그 배경은 우리의 어떤 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보행자 거리를 추진하시게 된 배경은요? 일단 저희들 이 홍보 리플렛이나라든지 이런 플래카드에서도 몇 번 이제 게시가 된 표현이 된 내용입니다만,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좀 입증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서울역 고가 부분이 이제 차량으로 이용할 때는 거기가 그 뭐 일 한 5만 대씩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지만 특히 그 서부역 쪽 부분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그 사람길로 만드는 그 재생을 통해서 그걸 그냥 완전히 그 철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재생을 시키면 이 회원동 쪽에서 만리동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왕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서부역이 발전을 할 거다라는 그 어떤 취지, 목표 이런 걸 가지고 시작된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고가가 철거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과정들이 남았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이제 차도로 이용하던 것을 철거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주변 지역민들 특별히 뭐 남대문 시장의 상인분들도 그렇고 어려움을 많이 토론하셨어요. 그 과정들도 어떻게 좀 지금까지 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707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2014년 9월이었고요. 예. 그때로부터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한 그 반대, 뭐 상권 위축 문제,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반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그 계속 그 매진을 했었고요. 그 부분 일정 이제 성과도 거두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작년 이제 하반기 부분은 이제 그 중앙 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어쨌든 그 기본적인 협의 절차를 예. 이행하는 그 시간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의 그 도로노선 우회라든지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의 그 교통안전시설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화재청의 그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이 부분 한 세 가지 정도의 절차를 이행을 했었던 시간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세 개 기관과의 협의가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7017 공사를 그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행정 절차 계획들 말고도 주변 주민들, 시민들하고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서로 간에 좀 그런 것들이 뭐 지금도 계속 소통을 개발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까지 뭐 이 707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관돼 있는 주민들도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최초의 그 주민들이나 상인들께서 걱정했었던 뭐 교통 정체라든지 상권 이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남대문 시장을 포함해서 뭐 봉지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뭐 중림동, 서계동, 청파동, 회원동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뭐 어쨌든 한 600 정도 600회 이상 이렇게 주민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예.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배경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작업에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교량의 보수 보강 공사를 하시는군요. 차량이 다니던 길을 그냥 보도로 다니면 특별한 어떤 보강 필요 없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보수 보강을 하셔야 되는군요. 일부는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그 서울역 고가도로가 총 한 930여 메타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상판 그 지금 저희들이 그 시민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제 콘크리트 쪽이죠. 네. 아스팔트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 상판 부분은 전부 다 걷어내서 네. 다시 이제 새로운 그 상판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교각이라든지 교량 부분은 일정한 그 안전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사람길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보수 보강을 통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내진 부분 같은 거를 보강을 하게 되면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7017에서 17개의 접근 통로를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연결이 됩니까? 일단 지금 뭐 17개를 다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중요한 거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퇴계로 쪽 남대문 시장에 네. 있는 퇴계로 하고 그다음에 그 회원역, 예. 그다음에 또 그 바로 오른쪽 편에 보면 이제 그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성곽, 그 성곽길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서울역 광장하고 연결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중림동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청소차고지가 이전하는 그 청소차고지 부분, 그다음에 저쪽 그 공덕동에서 이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그 만리동 그 입구, 그런 부분들 포함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중림동 그 카페거리 입구에 있는 그 중림동 또 입구, 이런 부분까지 총 포함하면 한 17개 길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고가가 있지만 차도로 인해서 지금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서울역 광장과 남대문시장 이런 것들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사실 연결만 되면 좋은 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단절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이제 함께 좀 살아날 수 있는, 최근에 뭐 사실 어느 지역에 가면 벽화마을 몇 개만 있어도 관광객들이 북적북적하면서 막 인근이 막 살아난다고요. 이 잘 개발하시게 되면 예. 정말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가 위에는 시민들이 보행길이니까 걷기만 하는 게 그저 이제 걸어서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테마이잖아요. 그 고가 위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섭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컨셉은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 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행길입니다. 예. 기본적인 네네. 저 포맷은. 근데 이제 그 위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용물이 이제 뭐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나무 식재,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공원화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공원화의 개념보다는 일단 보행길이 위주고요. 그 컨셉을 이제 주로 이제 나무하고 네. 식재를 통해서 거기를 좀 푸르게 해서 네. 좀 쉬고 싶은 대로 음. 만드는 게 이제 저희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부에는 지금 그 이제 저희들이 한 656개의 하여튼 화분과 그다음에 한 130여 개의 그 벤치기 겸용 화분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나무하고 화초류 등을 한 이제 그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서는 이제 카페라든지 도서관, 그다음에 그 전시장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좀 그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두루두루 이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네. 또한 이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뭐 다시 완전히 또 새 거로 또 교체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 또 더군다나 서울역 고가가 그 아주 그 서울의 유산 중에 중요한 네. 산업 유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상징성도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중간쯤에 한 30m의 난간은 양쪽으로 그대로 보존을 할 계획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부의 중간쯤에는 이제 이 고가의 보존을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근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도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바닥판에다가 그렇게 그 보존을 시켜서 시민들이 오셔서 그걸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시설을 만들 겁니다. 청계천 고가를 걷어내고 또 아연고가 철거하고 보면 이렇게 기둥들을 몇 개를 남겨놓으셨더군요. 옛날의 그 역사를 보라고.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보다. 여기도 이제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이 일부 구간에 조성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만 올라가시고 그곳을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관람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예, 속보 얘기 잠깐 할까요? 앞서 이제 금천구청에서 6층에서 투신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했는데 구조가 완료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다행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조망 얘기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조망 공간도 물론 만드시겠죠. 예, 네. 지금 조망 공간을 지금 4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전망이 좋은 게 이제 이제 구 서울역사를 쳐다볼 수 있는 전망이 지점만.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대쪽 숭례문. 예, 숭례문 쪽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쪽 그 청소차고지 부분이 있고 청파돌 쪽 이렇게 해서 크게 한 4군데 정도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 지금 콘크리트 이제 아스팔트는 다 걷어낸다 그러셨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일부는 이제 고가 상부에서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예. 일부는 이제 또 아시다시피 그 저쪽 만리동 쪽에 그 차고지 옛날 중구 청소 차고지가 있었던 네. 중림동 차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저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걷어낸 아스팔트하고 네. 콘크리트, 예. 뭐 철근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100% 그걸 다 뭐 예술 작품을 만들진 않겠지만 네. 상당 부분을 우리 전문가 예술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아하. 예술 작품으로다가 지금 만들어서 네. 그 공원 그 청소차고지가 이제 공원이 됩니다. 또 밑에 하부에 네. 그 공원에다가 좀 그 전시를 하거나 네. 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이 폐자재를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걸 예술 그런 작품을 하는 차원을, 겁니다. 예, 그걸 그런, 사실 예. 또 다 버리는 것보다도 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들을 장치들이 많이 있군요. 자, 지금 뭐 말씀으로 하시는 것들보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역 고가 보행길을 시민들은 언제쯤 걸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 목표는 내년 4월 말에까지는 좀 오픈을 해서 네.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월 달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다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보강하고 조경공사는 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8, 9월까지 다 끝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모든 공사들 특히 이제 나무 심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내년 그 초까지 한 3월까지 완료를 해서 4월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7017 의미 가운데 70이 70년대 만들어졌던 건데 2017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2017년에는 어쨌든 개장을 하셔야 될 것 예, 같고 예. 이르면 뭐 한 봄쯤, 여름 되기 전에 예. 만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 고가를 보행도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여러 그 지역들을 함께 묶어서 도시 재생 사업도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707 프로젝트의 목표의 저 우선순위가 사실은 도시재생에 있다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 네. 예. 그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보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서부 쪽을 한번 쳐다보니까 상당한 침체 이런 부분이 좀 너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만리동이라든지 서계동이라든지 뭐 공덕동, 청파동 이런 부분들, 뭐 이쪽도 남산 쪽 밑에 그 회원동, 그다음에 남대문시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아우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그 7027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이제 옛날에 그 뭐 전면 철거를 해서 다시 그냥 아파트를 막 그냥 높은 고층 아파트를 그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기존의 그 내용들을 재생을 하면서 그 상권도 살리고 그 주민들 그 삶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의 보행길 공사는 한 38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이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018년까지 한 1,460억 정도 지금 투입을 해서 지금 계획을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예산만 해도 한 500억 이상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역의 벽화마을의 흥행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서 오시는 분들이 주민들만 복잡하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시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을 일대를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조치하고요. 또 보행로가 완성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철로가 다니는 그 부분은 높이가 한 3m. 그다음에 이제 차량이 다니는 앞쪽 부분은 한 1.4m. 기준은 이제 1.2m인데 저희들이 더 높여서 이제 그렇게 안전을 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 구간에 한 20여 대 이상의 그 CCTV를 설치해서 상시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주 근무 인원들을 24시간 근무를 시켜서 그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시민들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 그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 재생의 그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701제 서울역 고가 보행길 부분이 상당히 그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게 제일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행정력을 다 동원을 해서 아주 멋진 그 장소로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많이 찾아주셔서 여기 이 서울역 고가를 그 뭐 도심에 어쨌든 정말 걷고 예. 싶은 명소로 만드는 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그동안 몰랐던 또 새로운 청사진에 대해서 그림을 봐서 아주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기획단 김건기 반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